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를 말씀하시나요? 법적 책임을 진다는 뜻이었고, 제가 뭐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도 나름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법으로도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 계엄이라는 것을 TV로 보고 나서 직후에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회로 출동해라고 했을 때 저 역시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잘 몰랐고, 저는 현장에서 저를 제지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저는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십시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도 국회의 그런 활동이 보장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란죄를 인정하시나요? 당시에는 뭐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저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을 사죄드리면서, 만에 하나 그 죄가 적용된다면 모든 부대원들의 죄를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몇 시에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배짱 출동하신 거예요? 몇 시에 그 전화로 받으신 거예요? 제가 드린 내용에 나와는 있습니다. 저도 시간을 정확히 기억 못하나 이후에 TV를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대통령 계엄령 발표가 10시 23분경으로 알고 있고, 저는 10시 30분이 좀 넘어서 사령관으로 전화 받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시 내용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나요? 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아니면 누굴 체포하라거나 그런 지시가 있나요? 최초 지시는 바로 출동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했고, 그럼 빨리 국회로 출동할 준비를 해라. 헬기 12대가 올 것이다. 그 말만 듣고 부대원들을 다그쳐서 출동 준비하는데 20-30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통합보관을 결정을 하신 게 본인이란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최초 훈련 계획 자체가 통합보관이었습니다. 국회에 도착하신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누구의 지휘를 받으셨어요? 사령관이 아니면 부천사령관인가요? 무슨 말씀? 그러니까 특전사령관한테서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화로 지시받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지시를 받을 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어요? 그 부분은 저도 해명 아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국회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인원들을 모으고 나서 30여 분 만에 저희 부대원들은 헬리패드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헬기는 아직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 저는 사실 국회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처음 지시받은 게 국회로 가라. 국회로 가서 국회의사당과 회관으로 들었는데 국회의원 회관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두 개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운동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로 헬기가 내릴 것이다. 거기까지만 얘기 듣고, 제가 인원이 다 모인 상태에서 티맵을 켜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구도를 확인하면서, 운동장이 뒤편에 있고 가운데 의사당이 있고, 그리고 해관으로 보이는 다른 큰 건물이 옆에 있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모인 시간이, 헬리패드에 모인 시간이 11시 어간으로 기억하는데, 그 시간에 제가 티맵을 캡처해서 노트펜으로 건물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관은 3지역대가 가라, 본청은 1지역대, 7지역대, 9지역대가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헬기가 6대가 먼저 왔습니다. 저희 사령부에는 헬기가 6대밖에 못 되기 때문에 6대가 먼저 오고 10분 후에 6대가 오는 걸로 최종 확인했고, 그래서 첫 6대에서 3대 첫 번째 비행기 저가 탔고, 저가 탄 1격대가 국회의사당, 그리고 나머지 3, 4, 5개 탄 3격대가 해관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보니까 국회의사당이 너무 크고 저희가 헬기별 8명인데 24명이서 의사당 문을 잠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원다 두 번째로 오는 인원까지 해서 총 96명으로 저는 출발을 했는데 전원다 의사당으로 모이라고 추가 지시를 했습니다. 앞서 박종근 전 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의원을 비롯해서 인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런 네. 내용 지시도 있었나요? 지금 뉴스에 좀 내용을 확인했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령관으로 첫 전화를 받고 끝날 때까지 3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다른 여단장들까지 해서 사령관은 그 1시간 반 동안 100통 이상의 전화를 했다는 뜻입니다. 즉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휘통제실에서 전 국방부 장관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 전화를 들은 것을 그대로 지휘통제실에서 전달하기 급급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영훈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말을 한 것을 그 지휘통제실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니까 빨리 전달해 이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와서도 처음에는 빨리 가서 어디냐 하고 있습니다. 몇 분 남았냐? 도착 5분 전입니다. 도착했냐? 도착했습니다. 어디쯤이냐? 군무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1, 2분 간격으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을 때 저한테도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도착해서 제가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래 알겠다 그러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은 전 김영훈 장관이 전화로 사령관이 지시한 것을 사령관이 지휘통제실에서 1차적으로 그대로 지시한 것이지, 중간에 있는 여단장과 저가 중간 지휘관으로서 사령관과 소통하면서 현장 상황을 보고드렸고,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사령관은 저희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을 받아서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국민들의 안전과 부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팩트입니다. 그 정치인 끌어내리는 거랑 체포를 하라는 거랑은 다른 짓이잖아요. 저희는 체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전사는 전화 통화한 내용 공개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전화는 안보폰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안보폰이 녹음이 안 됩니다. 저는 군에 반납하고 왔고 녹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끌어내려면 본회의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 왜 안 가신 거예요? 본회의장은 사실 뭐 최종적으로는 거길 들어가야 된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정문을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문에 관련된 내용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있었고 저희도 최초 도착 인원 24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후문에 가서 빨리 문을 잠그자, 케이블 타이 준비해라 하고 접근했는데 경비로 보이시는 분들하고 이제 몸싸움이 붙었고, 첫 번째 문은 유리문이 자동문이라 이건 잠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쪽에 열고 닫는 유리문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저희를 못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안쪽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 이건 자동으로 차단이 됐구나, 몇 명만 남고 정면으로 이동하자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정면에 도착한 순간 수백 명으로 보이는 기자분들과 관계자분들의 운집해 있는 모습을 보고 진입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벽을 타고 들어가서
출입문 쪽으로 해서 일렬로 이렇게 막아보자. 할 수 있겠냐? 아니, 부대원들이 해보겠습니다. 해서 개인 가방을 다 내리고 반드시 본인이 휴대해야 되는 품목만 그대로 챙긴 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전혀 안 되는 역부족이어서 모든 병력을 다 그쪽으로 직결시켜서 했지만 그래도 결국 안 됐습니다.